욕실에서 쓰러지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샤워하다가 갑자기 핑 도는 느낌. 일어날 때 눈앞이 잠깐 하얘지는 그 느낌.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욕실에서 쓰러지고 있어요. 한 해에만 수천 명. 그리고 그 대부분은 질병이 아니라 잘못된 샤워 습관 때문입니다. 뇌도 멀쩡하고, 심장도 멀쩡하고, 그런데 왜 쓰러지냐고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으로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씻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구구단은 배웠죠. 영어 문법도 배웠죠. 근데 몸을 어떻게 씻어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그걸 알려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눈에 보이는 데 비누 묻히고 물 틀어서 헹구고 수건으로 닦고 그게 전부였죠. 근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수록 그 방식이 몸을 조용히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괜찮아요. 심장이 강하고 혈관이 탄탄하고 근육이 살아있으니까요. 뭘 어떻게 씻든 몸이 알아서 버텨요. 근데 50대가 넘으면서 달라집니다.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림프 순환이 느려지고 자율신경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씻는 방식 하나가 삶의 질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우리 몸에서 반드시 제대로 씻어야 할 딱 5곳입니다. 이 5곳은 단순히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에요. 이 부위들을 제대로 자극해야 혈액이 흐르고 림프가 돌고 신경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이 5곳을 매일 그냥 지나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다 욕실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5곳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3가지만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이 오늘 내용을 훨씬 깊이 이해하게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71세 남성분입니다. 대구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새벽 샤워를 즐기셨어요. 50년 넘게 그렇게 해오셨으니까요. 근데 어느 겨울 새벽 샤워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다치진 않으셨는데 일주일 후에 또 쓰러지셨어요. 똑같이 욕실에서요. 응급실에서 CT 찍고 심전도 보고 혈압 재고 의사 말은 한결같았어요.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무서우셨다고 해요. 나 언젠가 욕실에서 혼자 쓰러져 죽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을 하세요. 욕실에서 한 번도 어지럽지 않으셨대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잠깐 뒤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 68세 여성분입니다. 부산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 고민은 다리였어요. 매일 저녁이면 종아리가 퉁퉁 부었고요. 양말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손가락 2마디 깊이로 패였대요. 밤에는 종아리에 쥐가 나서 한 달에 10번 이상 잠을 깼고요. 낮에는 다리가 무거워서 마트 한 바퀴도 힘드셨어요. 그분도 병원에 갔죠. 의사가 뭐라고 했냐고요? 혈액순환이 좋지 않네요. 많이 걸으세요.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사람한테 걸으라고요? 이분 그 말 듣고 집에서 우셨대요. 근데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쥐 한 번 안 나고 밤에 깊이 주무신대요. 세 번째 이야기. 73세 남성분입니다.
대전 분이에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 한 칸이 산이었대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아파트 계단은 꿈도 못 꾸셨고요. 엘리베이터 없는 식당엔 아예 안 가셨대요. 친구들 모임에서 점점 빠지게 되셨고, 결국엔 이제 요양원 갈 준비나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40분씩 걸으세요. 손자 손잡고 등산도 가신다고요. 수술 받으신 거냐고요? 아니에요. 특별한 약 드신 거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샤워할 때 씻는 방법을 딱 5군데만 바꾸셨어요. 이제 왜 이 5곳인지 먼저 원리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 몸은 전체가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경이 집중되는 지점이 따로 있고, 혈관이 교차하는 통로가 따로 있고, 림프가 모이는 결절이 따로 있거든요. 이 3가지 신경, 혈관, 림프, 이걸 한꺼번에 자극할 수 있는 전략적 지점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5곳입니다. 여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첫째, 신경이 막히면 감각이 둔해지고 균형 감각이 흔들립니다. 어두운 곳에서 걷다가 비틀거리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게 돼요. 둘째, 혈관이 막히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심하면 욕실에서 쓰러집니다. 셋째, 림프가 막히면 노폐물이 쌓이고 몸이 붓고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감기가 잘 낫지 않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나이 드는 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동시에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루 5분 이 5곳을 제대로 씻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돈도 안 들어요. 병원도 안 가도 됩니다. 지금 있는 샤워기와 내 2손으로 충분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입니다. 에이, 손이야 당연히 씻죠.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그냥 씻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을 전신 건강 스위치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손바닥에는 신경 말단이 약 7,000개나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감각이 예민한 부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바닥은 오장육부와 연결된 반사구의 지도예요.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고, 현대 신경학도 손과 내장 기관 사이의 신경 연결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엄지손가락 아래 두툼한 살 거기가 폐와 연결돼 있어요. 호흡이 약한 분들, 감기가 잦은 분들, 여기가 차갑거나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바닥 한가운데 심장과 연결돼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 이 부위를 자극하면 심박이 안정됩니다. 새끼손가락 쪽 신장과 연결돼 있어요. 손 가장자리가 붓거나 냉한 분들은 신장 기능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자극한다는 건 단순히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전신 장기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심장에게 긴장 풀어도 돼. 폐에게 깊이 숨 쉬어도 돼. 신장에게 노폐물 빼내도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손만 제대로 씻었는데 소화가 좋아지고 잠이 잘 오고 손발이 따뜻해진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하느냐고요?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샤워기 온도를 40도로 맞추세요.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온도예요.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과도하게 팽창해서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어요. 이 물에 양손을 담그면서 손가락을 펼쳤다, 오므렸다 반복하세요.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30초 동안요. 물이 손가락 사이사이를 흐르는 게 느껴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 사이 림프절이 자극을 받으면서 림프가 흐르기 시작해요. 처음엔 손이 약간 따뜻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반대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 한가운데를 찾으세요. 정확히 정중앙이에요. 거기를 노궁혈이라고 합니다. 심장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예요. 5초 동안 꾹 눌렀다가 3초 쉬고 다시 5초 누르세요. 이걸 5번 반복합니다. 총 50초예요. 누를 때 아프다면 그게 자극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아프되 참을 수 있는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엄지와 검지 사이, 살이 V자로 만나는 지점. 거기가 합곡혈이에요. 두통, 치통, 목결림에 특히 효과적인 곳이에요. 반대손 엄지와 검지로 이 부분을 잡아서 10초 동안 주무릅니다. 그 다음 검지와 중지 사이도 10초, 중지와 약지 사이도 10초,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도 10초. 양손 다 하시면 됩니다. 다 하고 나면요 손 전체가 뜨끈해집니다. 손끝까지 혈액이 도는 게 실제로 느껴져요. 몸 전체가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인천에서 만난 7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겨울만 되면 손발이 완전히 어는 분이었어요. 장갑을 2겹 껴도 손이 시리고 이불 속에서도 발이 안 녹아서 잠을 설치셨어요. 소화도 만성으로 안 됐고 늘 속이 더부룩하셨고요. 이분 손바닥 씻는 방법 하나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손이 따뜻해졌고 2주 뒤엔 발도 덜 차가워졌고 한 달 뒤엔 소화까지 편해지셨어요. 손 하나가 그 많은 걸 바꿨습니다. 40도 온수에 손가락 오므렸다 폈다 30초, 손바닥 중앙 노궁혈 지압 5초, 5회 50초, 손가락 사이 4군데 10초씩 40초, 합계 약 2분. 두 번째 부위 나갑니다. 무릎 뒤쪽 오금이요. 거기가 왜요?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매일 샤워하는데 오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없으시죠? 다리 앞쪽에 비누 묻히고 뒤쪽은 물이 그냥 흘러내리면 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다리가 무겁고 붓고 무릎이 아픈 겁니다. 오금은 다리 림프의 중간역입니다. 우리 몸은 중력 때문에 하루 종일 혈액과 림프가 아래로 쌓여요. 발끝, 발목, 종아리 거기에 노폐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걸 다시 심장 쪽으로 올려보내려면 반드시 오금 림프절을 통과해야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무릎 뒤쪽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 펌프 기능이 떨어져요. 결국 오금이 막히면 다리 아래쪽이 정체 구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노폐물이 쌓이고 부종이 생기고 염증이 축적되고 무릎 연골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병원에서 무릎 통증으로 오신 어르신들을 보면 오금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릎 관절 자체보다 오금이 문제인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하느냐고요? 이렇게 하세요. 샤워기를 들고 무릎을 살짝 굽히세요. 오금 부분이 활짝 열리겠죠? 그 오목한 부분에 샤워기를 가까이 대고 40도 물을 30초 동안 집중해서 흘려줍니다. 물줄기가 오금을 두드리는 느낌이 나야 정확히 맞은 거예요. 이 물의 압력이 림프절을 직접 자극하거든요. 처음엔 오금이 뻐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그동안 그 부위가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알려주는 신호예요. 샤워기를 내려놓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오금 한가운데 대세요. 뭔가 뭉친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질 거예요. 그게 림프절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누릅니다.
한 바퀴에 5초. 절대 세게 누르면 안 돼요. 림프절은 약합니다. 살살 부드럽게 느리게 눌러야 효과가 있어요. 이걸 12번 반복하면 1분이에요. 마사지 끝나고 나서 다리를 한번 살살 털어주세요. 바로 느껴집니다. 다리가 가볍고 따뜻해진 게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서울에서 만난 7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엘리베이터만 타셨어요. 친구들 모임이 2층 이상 식당이면 못 가셨고 손자들이랑 놀이터도 못 가셨어요. 요양원 얘기를 스스로 꺼내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오금 마사지 시작한 지 3주 만에 계단 한 층을 혼자 오르셨고 2달 뒤엔 3층까지 한 번에 걸어 올라가셨대요. 무릎 살짝 굽혀서 40도, 물 직접 30초. 엄지로 오금 중앙시계 방향 원형 지압 12회 1분. 마무리 다리 털기 10초. 합계 약 2분. 세 번째 나갑니다. 민감한 부위라서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건 반드시 말씀드려야 해요. 왜냐면 오늘 5곳 중에서 면역력과 직접 연결된 유일한 부위거든요. 사타구니는 상체와 하체가 연결되는 교차점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심장에서 내려온 대동맥이 이 지점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각각의 다리로 들어가고 다리에서 올라온 림프도 이 지점에서 한데 모여 상체로 올라가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예요. 이 구간이 막히면 위아래가 다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약 70%가 이 사타구니 림프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 전체 면역력의 70%가 이 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면역력이 통째로 주저앉습니다.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고 염증이 반복되고 상처가 잘 안 낫고 피부에 뭐가 나면 오래가는 이유. 다 여기서 시작될 수 있어요. 하체 냉증, 빈뇨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타구니가 막히면 다리로 내려가는 혈액이 줄어드니까 하체가 냉해집니다.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어야 하고 내복을 2겹 입어도 다리가 시린 분들. 이 사타구니 순환이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거기에 방광 주변 혈류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밤에 자꾸 화장실 가는 것도 이것과 관련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하느냐고요? 이렇게 하세요. 온수 30초. 욕실 벽이나 욕조 가장자리에 한쪽 발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사타구니 부분이 확 열리면서 펴지죠? 그 상태에서 샤워기를 사타구니 주름 안쪽에 대고 40도 물을 30초 동안 흘립니다. 따뜻한 물이 그 주름 안을 흐르면서 림프절이 직접 열 자극을 받아요. 이때 처음엔 약간 간지럽거나 뻐근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엄지와 검지로 사타구니 주름 안쪽을 살살 짚어보세요. 피부 아래 깊은 곳에 콩알 같은 게 만져지시면 그게 서해부 림프절이에요. 5초 꾹 누르고 3초 쉬고 다시 5초. 이걸 5번 반복합니다. 절대로 세게 누르지 마세요. 림프절은 구조가 약해서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손바닥 전체를 사타구니 안쪽에서 무릎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한번 쓸어내리는데 3초. 이걸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림프가 흐르는 방향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체된 림프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양쪽 다 해주세요. 제주도에서 만난 70세 여성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은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으셨어요. 다리가 너무 차가워서요. 겨울엔 내복 2겹 입어도 무릎 아래가 얼음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셔서 거의 매일 2~3번씩 깨셨고요. 그게 쌓이다 보니 낮에는 늘 피곤하셨어요. 사타구니 씻는 방법을 바꿨더니 2주 만에 다리 냉증이 줄었고 1달 뒤엔 야간 빈뇨가 절반으로 줄었고 2달 뒤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대요. 사타구니 하나가 수면의 질을 바꿨습니다. 사타구니 요약. 발 올리고 40도 물 30초. 서해부 림프절 5초 지압 5회 50초. 림프 방향으로 쓸어내리기 10회 30초. 양쪽 다 하면 합계 약 3분.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4번째 부위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무겁게 들으셔야 할 부분이에요. 목덜미입니다. 목 뒤쪽, 머리카락 아래부터 어깨 위까지 그 부분이요. 샤워할 때 목덜미를 의식적으로 씻으시는 분이 아마 10분 중 2~3분도 안 될 겁니다. 그냥 물이 흘러내리면 됐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부위를 제대로 자극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뇌가 굼습니다. 목 뒤쪽에는 경추동맥이 지납니다. 뇌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예요. 목덜미 근육이 굳으면 이 혈관이 눌려요. 혈류가 줄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치매 환자를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목덜미가 만성적으로 굳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빠르게 온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굳어 있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고 집중력이 10분을 넘기기 힘들고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죠? 혹시 본인이 그러시진 않나요? 그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목덜미 혈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자율신경 이야기. 그리고 하나 더. 목 뒤쪽에는 자율신경계의 핵심 통로도 지납니다. 잠드는 것, 소화하는 것, 심장 박동 조절 이 모든 게 자율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목이 굳으면 자율신경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불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게 사실은 목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하느냐고요? 이렇게 하세요. 샤워기를 들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듯 고개를 앞으로 숙여주세요. 목 뒤가 쭉 당겨지면서 근육이 열립니다.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목덜미 전체에 1분 동안 흘려주세요. 온도는 42도에서 43도 정도로 조금 뜨겁다 싶은 게 좋아요. 1분 동안 그냥 서 계세요. 물이 목덜미를 감싸면서 뭉친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게 느껴집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요. 양손 손가락 전체를 목덜미에 붙이세요. 이제 목덜미 아래에서 뒤통수 방향으로 천천히 힘을 주면서 쓸어 올립니다. 한번 올리는데 3초에서 4초. 이걸 15번 반복하면 1분이에요. 마사지하면서 손에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딱딱하게 뭉친 결절, 눌렸을 때 시큰한 지점들.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목은 약한 구조예요. 부드럽게 천천히 쓸어 올리듯이요. 마사지 끝나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이때 실제로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안개가 걷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창원에서 만난 72세
남성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은 어지럼증이 오래됐어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핑 도는 건 기본이고 걷다가 균형을 잃을 때도 있어서 넘어질까봐 항상 벽을 짚고 다니셨어요. 가족들이 지팡이 쓰라고 해도 자존심 상해서 거부하셨대요. 병원에선 전정 기간 이상이 아니라 경추 혈액순환 문제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근데 치료법을 딱히 못 찾으셨죠. 목덜미 마사지 시작한 지 3주 뒤 아침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뒤엔 거의 사라지셨어요. 벽 안 짚고 집 안을 걷는다고 가족들이 더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울산에서 만난 69세 여성분도 계셨어요. 오후마다 머리가 돌처럼 무겁고 TV 보다가 꾸벅꾸벅 조는 게 일이었는데요. 목덜미 씻는 방법을 바꾼 뒤 2주 만에 오후 집중력이 살아나고 한 달 뒤엔 책을 1시간 이상 읽게 됐다고 하셨어요. 고개 숙이고 42도 온수 1분. 목덜미에서 뒤통수 방향으로 쓸어 올리기 15회 1분. 마무리 심호흡 20초. 합계 약 2분 20초.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이자 사실 가장 중요한 부위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명치예요. 가슴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그 부분. 여기를 씻는다는 개념 자체가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 곳이지 씻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 테니까요. 근데 명치는 몸의 보일러실이에요. 스트레스와 명치의 연결.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굳는 부위가 명치예요.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다. 숨이 얕다. 밥 먹고 나서 명치가 답답하다. 이 말들이 다 명치가 굳었을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의학에서 명치 아래를 중안이라고 부르고 단전과 연결된 기의 중심이라고 봐요. 여기가 막히면 기운이 순환하지 않고 몸 전체가 무거워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도 명치 주변에는 태양신경총이라는 신경망이 있어요. 이 신경망은 소화기관, 폐, 심장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치가 굳으면 소화가 안 되고 호흡이 얕아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명치가 원인인데 명치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충격, 오래된 상처, 묵은 스트레스 이것들도 명치에 쌓입니다. 슬픔이 가슴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명치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명치를 풀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져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렇게 하세요. 명치는 따뜻한 손으로 해야 합니다. 샤워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양손을 30초 동안 빠르게 비벼서 마찰열로 뜨겁게 달구세요. 뜨거워진 오른손을 명치에 얹고 그 위에 왼손을 포개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한 바퀴에 5초.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을 함께 맞추는 거예요. 손이 원을 그리는 동안 코로 천천히 5초 들이쉬고 입으로 5초 내쉬세요. 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느껴져야 해요. 배로 숨 쉬는 복식 호흡이에요. 이걸 12번 반복합니다. 1분이에요. 처음엔 딱딱하게 느껴지던 명치가 서서히 물렁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답답했던 게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에요. 마사지 끝나고 마지막으로 깊은 복식 호흡을 5번 더 해주세요. 한 번에 10초,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고 이 호흡이 마사지로 열린 명치를 확실하게 자극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명치를 안에서 밀어주거든요. 마치 양쪽에서 동시에 풀어주는 거예요. 전주에서 만난 67세 남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밤마다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셨어요. 누우면 숨이 얕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새벽에 깨면 공황 발작처럼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드셨대요. 심장 검사도 받고 폐 검사도 받고 다 이상 없었어요. 신경성이에요. 스트레스 줄이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지 느껴지시죠? 명치 마사지 시작하고 한 달 뒤, 이분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했던 게 오랜만이라고 아내한테 먼저 말씀하셨대요. 천안에서 만난 70세 여성분도 계셨어요. 만성 소화 불량으로 밥을 먹어도 항상 더부룩하고 트림이 끊이지 않으셨어요. 명치 마사지와 복식 호흡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소화가 정상으로 돌아오셨대요. 명치 요약, 손 30초 비비기, 시계 방향 원형 마사지 복식 호흡 12회 1분, 마무리 심호흡 5회 50초, 합계 약 2분 20초. 자, 오늘 5곳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손바닥 몸 전체 장기와 연결된 신경 스위치입니다. 여기가 차갑고 굳어 있으면 소화, 순환, 수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오금 하체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배수구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고 종아리에 쥐가 납니다. 사타구니, 혈액과 림프가 상하체를 오가는 핵심 관문입니다. 면역력 70%가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여기가 막히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목덜미 뇌로 가는 산소 통로입니다. 여기가 굳으면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흐려집니다. 명치 호흡과 감정과 소화가 모두 지나가는 몸의 보일러실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숨이 얕아지고 잠이 오지 않고 몸이 늘 무겁습니다. 이 5곳을 순서대로 하면 총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손바닥 2분, 오금 2분, 사타구니 3분, 목덜미 2분 20초, 명치 2분 20초, 더하면 약 11분에서 12분입니다. 매일 하는 샤워에 딱 10분에서 12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 10분이 10년 후 내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역할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0년 뒤에 스스로 걷고 싶다면, 손자 손잡고 계단을 오르고 싶다면, 욕실이 아니라 공원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딱 10분입니다.